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중앙선 침범 직전 가스납부를 하라거나 단체 조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신용불량자로서 국세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9 가단 210084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4년 8월 25일 15시 40분경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켰는지 여부. 망인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던 상황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자살로 추정하는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차량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67m 전방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과 피해 차량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충돌하였으므로 망인이 의도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위 67m 전방 지점은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F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여 후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도로의 곡선 구간이 끝나는 끝부분에 중앙 분리봉이 새로 교체된 것을 보고 이 지점을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곳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정작 위 중앙 분리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인 2014년 4월 이전에 이미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이어서 이 지점을 중앙선 침범 지점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갑 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고 지점 직전에 직선 구간의 중앙 분리봉이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구부러지는 등으로 손상되지 않은 채 위 현장 조사 때까지도 교체되지 않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량이 위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뒤에 진술에 의하면 반대편에서 흰색 윙카 화물 차량이 정상적으로 지나간 다음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여 핸들을 조작할 상황조차 아니었으며, 위 분석 보고서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곡선 구간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비록 D에게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직후부터 관련 사건에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설령 잠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지라도 피해 차량조차 전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듯이 이 사건 사고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G는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전화로 이 사건 차량이 50m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로 직진해 왔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과정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진행하는 차량에서 상대방 차량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는 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위 거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정은 모르겠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의 모습은 별치 사진과 같고, 이를 보면 두 차량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도 이 사건 차량의 우측은 피해 차량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비스듬히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경험칙상 운전자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 차량의 중앙선 침범 지점 및 그로 인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특정할 수도 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고 형태만으로 사고가 의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위 보고서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충돌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차체에 고착되어 꺾어지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그 판단에 근거가 된 사진들은 사고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견인된 이후의 것으로, 견인 직전의 사진에 나타나는 위 바퀴의 방향과 상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 바퀴에 관한 보고서의 분석이 정확한지도 의문입니다. 망인이 신용불량자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갑4 내지 10, 18, 24, 50, 62, 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다른 한편으로 동생 H나 처인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I, J, K 등의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 25일에도 종합소득세 일부 체납액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던 망인에게 급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갑 18, 19, 24, 65 중에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 25일 사업상 광주에 있는 L을 만나러 가기로 하면서 13시 48분경부터 16시 27분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생 H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라거나 I 상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광주에 L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 또한 망인이 2014년 8월 25일 17시 21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3분 직전인 17시 37분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이 맡고 있는 동창회 사무국장으로서 회원의 모친상을 알리고 단체 조문을 건의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이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을 감안하면, 비록 망인이 여러 보험을 가입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